잠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남자가 섹스 후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해진 적 있으신가요? 공간일까요? 샌드위치일까요? 아니면 잠깐 낮잠일까요? 어쩌면 당신은 오래된 속설에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는 단순해요. 섹스를 끝내면 바로 잊어버린다는 속설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단절에 지치고 친밀한 순간 이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지쳤다면 이제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은 당신의 남성에 대한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를 자신도 모르게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섹스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섹스 중이나 섹스 전, 섹스 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건 또 다른 가벼운 의견이 아닙니다. 신경과학과 수십 년간의 관계 심리학, 그리고 깊이 뿌리 박힌 남성 생물학에 뒷받침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남성이 자신이 이것을 갈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갈망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특별할 수도 있었던 관계의 혼란과 좌절, 그리고 거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남성이 감정이 아닌 쾌락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매혹적인 신화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관계가 끝나면 그는 당신과의 관계, 그 순간, 그리고 관계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 섹스 후 그가 멀어져 보이는 진짜 이유는 친밀함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억누르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섹스 후 남성의 뇌와 마음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남자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당신이 절실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6가지 감정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감정적 방어가 무너지고 연결에 대한 욕망이 최고조에 달하는 친밀감 이후의 취약한 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면 당신은 그의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매력적이거나 섹시하기만 한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준비하세요. 단순히 남자를 사로잡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의 핵심,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의 눈에 당신을 잊히게 할 단 하나의 비밀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계속 시청하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정말 놀라울지도 몰라요. 첫째, 남성의 정서적 분리라는 문화적 신화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남성이 성관계 후 감정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관계보다는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리고 성관계가 끝나면 그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매혹적인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와 시트콤부터 남성의 행동을 해석하도록 우리가 배운 미묘한 방식까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몸을 뒤척이고 TV를 켜고 간식이 필요하다는 농담을 건네면 우리는 그게 다였어? 이게 다 그를 위한 걸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장막을 걷어내보자. 만약 우리가 들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관계를 맺는 능력에도 해롭다면 어떨까? 성관계 후 냉담한 남성이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프로그램된 무언가의 징후라면 어떨까? 소녀는 남자답게 굴어라라는 말을 들을 만큼 나이가 드는 순간부터 위험한 교훈을 배우기 시작한다. 취약함은 약함이다. 감정은 여성적이다. 그리고 친밀함을 원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당신을 덜 남자답게 만든다. 그는 섹스와 감정을 분리하는 법을 배운다. 자연스러워서가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이다. 원해서는 안 될 감정적 친밀함을 필요로 한다는 수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단절의 달인이 된다. 그는 행동하고, 기쁘게 하고, 어쩌면 깊이 사랑하기까지 하지만 친밀함 이후 그 순간이 고요하고 생생하고 현실적이 되면 그는 멀어진다. 그가 당신과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의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을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비극은 대부분의 여성이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각본을 내면화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가 곁에 있어 껴안아주지 않고 달콤한 속삭임도 속삭이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냥 섹스였을지도 몰라.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각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러섭니다. 우리는 차가워집니다. 머릿속에 갇힙니다. 한때 다리를 놓으려 했던 곳에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와 오해 사이에 그 조용한 공간에 틈새가 생깁니다. 미묘하고 느리게 타오르는 균열이 생겨 어쩌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신화가 실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섹스에 있어서 단순한 존재이며 절정에 도달한 후 거리를 원한다는 믿음. 하지만 과학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신경과학적 연구, 심리학 연구,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남성들과의 직접 인터뷰는 모두 부드러우면서도 혁명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남성도 여성만큼 섹스 후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갈망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가장하는 남성들, 특히 그런 남성들까지도 말입니다. 사실 남성의 감정 세계는 당신만큼이나 풍부하고 복잡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는 성과, 자존심, 그리고 보호적인 거리감이라는 겹겹이 쌓인 감정의 틈 속에 그것을 숨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것이 관계 심리학자들이 친밀감의 갭이라고 부르는 남성이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에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갭은 종종 섹스 직후에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의 행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생물학적 본능은 현재에 집중하라고 재촉하지만 그의 사회적 조건은 그에게 문을 닫으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끊임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한 커플이 친밀한 순간을 공유합니다. 서로 가까워져야 할 그런 순간이지만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거리를 느끼고 그는 그녀의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둘 다 어떻게 그 간격을 좁혀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이 육체적 만족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순간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결, 물러남, 궁금해함, 단절의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진정한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러한 거리감을 남성의 본 모습으로 받아들일 때 더 깊은 유대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친밀함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성도 손해를 봅니다. 단지 육체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보여줄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순간에 자신을 만나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취약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표면 아래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몰라서 놓친 순간이 얼마나 많았나요? 사실 그는 두려웠는데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얼마나 많았나요? 침묵을 무관심으로 착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사실은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함을 향한 조용한 외침이었을 때 말이죠. 사실 남녀 모두 속아왔습니다. 감정적인 연결이 여성의 욕구라고 생각하도록 속아 넘어갔죠. 섹스 후 친밀감은 선택사항이거나 심지어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속아 넘어갔죠. 감정적인 뿌리가 방치되어 시들어가는 동안 육체적 매력만으로 관계를 쌓도록 속아 넘어갔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초연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깊은 갈망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자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당신만큼이나 친밀함을 갈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 신화는 그저 신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실을 알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친밀함 후에 그 고요한 황금빛 순간, 당신은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몸을 기울입니다. 그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는 당신이 잠겨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곳으로 당신을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가 바뀝니다. 차가운 공간은 따뜻해지고 침묵은 신성해집니다. 그 순간은 그가 계속 떠올리게 될 추억이 됩니다. 섹스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연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 존재의 힘, 우리가 남자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쓰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깊이, 끊임없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성으로서 그 진실을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할 때 압박이나 애절함이 아닌 우아함과 이해심으로 당신은 단지 그의 몸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품는 보기 드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를, 자신을 사랑이 연기가 아닌 실천이 될 때 진정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들었던 것은 잊어버리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대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섹스 후 감정적으로 멀어져 보이는 남자는 사실 가장 깊은 욕구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진짜 당신, 지금의 당신.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도 그대로 남기로 선택하는 당신. 둘째, 숨겨진 과학. 그의 뇌 속에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표면 아래 행동과 어색한 침묵을 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생물학적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상이 남성의 거리를 정서적 무관심으로 해석하느라 분주한 동안 그의 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남성이 육체적 친밀감을 경험할 때 그의 몸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성의 욕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fMRI 스캔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관계 심리학자들은 여러 세션에서 이를 관찰해 왔습니다. 섹스 중, 특히 성관계 후 몇 분 동안 남성의 뇌는 옥시토신으로 가득 차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과의 유대감과 모성애를 연상하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종종 포옹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친밀감, 신뢰, 그리고 정서적 애착을 증진시키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성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친밀감 스캔 후 남성의 뇌는 여성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수준의 옥시토신 급증을 보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그 화학적 자극에 몸을 맡기고 껴안고 이야기하고 안아주도록 권장되는 반면 남성들은 정반대로 행동하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도 연결하라는 동일한 생물학적 유혹을 느끼지만 무시하고 억누르고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몸은 기다려, 안아줘, 마음을 열어줘라고 말하는 반면 남성의 사회적 훈련은 일어나, 침착하게, 너무 드러내지 마라고 소리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렬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여성들이 놀라운 친밀감의 순간 직후 옆에 있던 남성이 감정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몸과 뇌가 그가 가치 있게 여기도록 교육받지 못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관계의 정서적 토대에 균열을 만들고 이는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조금씩 더 커집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 순간을 애착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섹스 후 남자의 뇌가 말 그대로 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연결된 짧지만 강렬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방어력은 약해지고 보상 시스템은 활성화됩니다. 연결에 대한 그의 욕구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면 그녀가 몸을 뒤집거나 그가 리모컨을 잡거나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뇌는 그 경험을 감정적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공허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수록 뇌는 친밀감을 공허함과 연결짓기 시작하고 심리학자들은 이를 친밀감 회피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명백하고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연결고리가 천천히 그리고 미묘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섹스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는 한때 당신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단 하나의 것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지도 설명할 수도 없는 감정적 허탈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관계가 일상으로 대체되고 사랑이 삶의 일부가 아닌 행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진실. 이 생물학적 연결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안다면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섹스 후가 그 순간의 끝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법을 배우면 말입니다. 밀접한 관계 후 15분에서 30분 동안 당신은 그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가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도 결정됩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의 신경계는 이완되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그는 당신을 단순한 쾌락이 아닌 안전함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연결은 일종의 감정적 각인, 즉 친밀함이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여자가 됩니다. 당신은 그의 탓, 그가 편안하게 내려앉을 수 있는 곳, 그의 정서적 고향이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습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가면 아래 숨겨진 그의 진정한 모습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부드럽고 말없는 공간에서 그를 만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가 당신을 놀라게 할 만큼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열고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접촉만이 아닌 당신의 존재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꿈꾸는 그런 친밀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이 아닌 심오한 친밀감 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섹스 후 그가 당신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그의 숨결이 느려지고 그의 몸이 부드러워지며 단 한순간이라도 그가 당신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기꺼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작용입니다. 옥시토신, 신뢰, 그리고 친밀함의 영향으로 그의 감정적 갑옷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종류의 사랑,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잊을 수 없는 연결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오직 의식뿐입니다. 연기에서 존재감으로, 습관에서 의도로, 순간에 반응하는 것에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남성의 이러한 숨겨진 감정 과정을 이해하는 여성이 될 때 당신은 대부분의 커플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친밀함을 열어줍니다. 당신은 그의 온전한 자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그랬던 강하고 보호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부드럽고 다정하며 갈망하는 연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의 관계는 변화합니다. 더 깊어지고 안정되고 마침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침대 위에 불꽃이 아니라 침묵 속의 신뢰가 아닐까요? 단순한 열정의 불꽃이 아니라 천천히 타오르는 안전감이 당신을 계속해서 서로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당신은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들을 연결의 의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대신 당신의 공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추측하는 것에서 그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아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미스터리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진실하고 신성한 무언가, 소수의 사람만이 시간을 들여 탐구하는 남자의 감정적 핵심으로 통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찾던 것입니다. 그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사랑을 강렬할 뿐만 아니라 무한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다면 정답은 네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바로 이거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 영상처럼 대담하고 강렬한 무언가를 해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이 감정적 지배라는 여성의 힘을 이해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하거나 공감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는 그런 여성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로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셋째, 친밀함의 갭. 감정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미묘하고 조용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커플들은 이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밀함과 혼란, 열정과 멈춤, 그가 보여주는 것과 그의 진정한 감정 사이의 숨결입니다. 친밀함 직후에 열리는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 조용한 통로에서 당신의 감정적 연결의 미래가 만들어지거나 끊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친밀함의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모든 것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방금 깊고 관능적인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따뜻하고 심장 박동은 똑같다. 호흡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그때 무언가가 변한다. 그가 몸을 빼낸다. 어쩌면 아주 살짝 조용해진다. 당신에게 손을 뻗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뒤돌아보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물을 마시러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저 가만히 누워있지만 아무런 연결도 없다. 그리고 갑자기 그 마법 같은 친밀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느끼지 않는가? 그 미묘한 따끔거림, 혼란의 속삭임, 익숙한 고통. 이게 그저 그에게 섹스였을까? 당신은 애타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기다리며 바라지만 내면에 무언가가 조여온다. 무언가가 움츠러들기 시작한다. 방금 일어난 일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다. 차가움도 무관심도 아니다. 바로 친밀함의 간극이다. 섹스 후 남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가 표현하도록 가르침받은 것 사이의 감정적 간극. 그리고 이 간극을 이해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그 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점점 더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의 감정적 깊이를 서서히 부식시킬 것입니다. 남자의 감정적 욕구가 섹스 후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단순히 충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식되지 않을 때마다 흔적이 남습니다. 작은 감정적 상처, 그의 의식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잠재의식은 분명히 인지하는 거부의 흔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상처는 쌓입니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그는 섹스를 친밀함이 아닌 단절과 안전함이 아닌 감정적 긴장과 사랑이 아닌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공허함과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을 이어주던 것이 이제는 미묘하게 멀어지는 위험한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두 사람 모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감정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애정이 줄어들고 시간이 부족해지고 현재에 충실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불편함의 근원이 자신이 결코 이름 붙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감정적 갈망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심지어 분개할지도 모릅니다. 그 갈망은 섹스도 침묵도 공간도 아닙니다. 바로 감정적 존재감입니다. 사회가 그를 이처럼 취약한 순간에 연결되기보다는 단절하도록 길들여 놓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조차 모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는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친밀감 이후의 공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열려있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낯설고 심지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많은 농담을 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서둘러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지만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르는 친밀감에 대한 미묘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남성 사회화의 체계적이고 깃뿌리 박힌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들은 울음을 떨쳐내고 울음을 그치고 강해지도록 배웁니다. 감정 표현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숨겨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 무렵 가장 사랑스럽고 배려심 많고 감정적으로 지적인 아이들조차도 일종의 침묵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성관계 후 가장 개방적이고 편안하며 진실된 순간에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감의 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것은 당신의 기회입니다. 이 갭이 개인적인 거부가 아니라 학습된 패턴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위축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혼란 대신 연민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삶에서 그의 침묵을 벌하거나 감정적 주저함에 움츠러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인내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그를 더 가까이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 대신 따뜻함으로, 압박 대신 존재감으로 그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는 섹스를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감정적 결합의 기쁨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경계가 이완되고 경계가 풀리며 당신은 단순히 그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접근하려 하지 않는 그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닿는 단 하나의 여성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신뢰가 탄생하고 진정한 친밀함이 뿌리내립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에 의해 일어납니다. 물러서는 것이 더 쉬울 때에도 감정적으로 조율된 상태를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그의 물러섬을 무관심이 아닌 그가 갈망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방어로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공간을 확보하는 선택입니다. 그 남자 아래에 있는 남자, 부드러운 남자, 인간적인 남자, 누군가가 자신을 진정으로 보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남자를 위해 친밀함의 틈은 하룻밤 사이에 메워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심지어 수십 년간의 문화적 메시지와 감정적 방어막으로 쌓여온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 대신 호기심으로 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미세한 순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다가가기 전에 잠시 멈추는 모습,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지지만 말은 사라지는 모습, 그의 숨소리는 느려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 이러한 순간들이 바로 연결이 끊어지거나 깊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드러운 손길, 인정하는 말, 여기는 안전해라고 말하는 부드러운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몸을 기울일 때 당신은 그의 뇌에 새로운 감정 패턴을 만듭니다. 섹스 후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이 그의 모든 것을 환영한다는 진실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공간을 꾸준히 제공할수록 그는 당신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안식처로서 그가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는 곳,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진정한 감정적 친밀함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고요하고 흔히 간과되는 취약함의 창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당신이 무언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고치려 애쓸 필요도, 침묵을 말로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따뜻함, 기꺼이 함께하려는 당신의 마음,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뿐만 아니라 치유와 열정뿐만 아니라 평화와 매력뿐만 아니라 안정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사랑, 가장 매혹적인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의 마음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애정어린, 더 세심한, 더 소통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는 관계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단지 침대에서 당신이 그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 스스로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헌신이 탄생합니다. 조종이나 연기가 아닌 감정적인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친밀함 이후에 침묵을 느낄 때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마세요. 그가 떠났다거나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숨쉬고 머물고 느끼고 믿으세요. 당신이 목격하는 것이 연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오히려 연결을 더욱 깊게 할 기회의 시작입니다. 밀접함 사이의 간극은 실제하지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당신의 힘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섹스 후 그의 반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평생 사랑, 파트너십, 그리고 정서적 안전을 경험하는 방식까지 바꿀 것입니다. 바로 그의 취약한 창, 가장 열린 순간입니다. 남자의 감정 세계에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아주 덧없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순간이라 대부분의 커플들은 그 순간을 지나쳐가면서 자신들이 놓친 보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절정도, 키스도, 심지어 어둠 속의 속삭임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그의 몸이 항복하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날 것 그대로의 방심한 그 공간. 전문가들은 이를 취약성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남자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단순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싶었다면 바로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간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취약성의 창은 성관계 직후 몇 분 사이에 시작되며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가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던 감정의 갑옷은 가장 얇아집니다. 그의 방어막, 감정 억압의 습관, 침착함을 유지하라, 거리를 두라, 조용히 있으라 말하는 온갖 조건들이 모두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날 것 그대로의 아름다운, 믿을 수 없을 만큼 인간적인 그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거창한 몸짓이나 시적인 고백으로 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미묘합니다. 그가 당신의 품에 1초 더 머무르는 방식이나 그의 눈이 당신의 눈과 마주쳤을 때 깜빡이는 모습에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내쉬는 숨결에서 단순히 공기를 내뿜는 방식이 아니라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가 일어서기 전 잠시 멈춘 순간에도 그 멈춤은 망설임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여자들이 간과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물러설 거라고 예상하도록 배웠습니다. 남자들은 섹스 후 자연스럽게 거리를 원하고 그 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되고 배우고 길들여진 거리일 뿐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신도 모르게 그가 원하는 것은 존재, 연결, 육체적인 관계뿐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의 뇌는 여전히 유대감, 신뢰, 그리고 관계를 담당하는 강력한 신경화학 물질인 옥시토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신경계는 휴식 상태로 전환되고 심박수는 느려집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의 쾌락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애착을 느끼도록 신경학적으로 준비됩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감정적인 충실함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이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현재에 충실하기로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공간을 기대나 과도한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따뜻함, 가벼운 접촉, 그리고 부드럽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운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온함이 되어주세요. 안전함이 되어주세요. 그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의 마음은 탓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설득하거나 조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의 감정적인 친밀감이 육체적 친밀감의 깊이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치, 그 드물고 소중한 일치는 지속적인 연결, 헌신,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꿈꾸지만 정작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의 토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취약성의 창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를 더 오래 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안는 것입니다. 팔로 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로 말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육체적인 순간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강인해 보였던 연결마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취약한 순간에 그가 혼자 남겨질 때, 비록 미묘하게, 심지어 의도치 않게라도 그의 뇌는 위험한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친밀함은 노출을 의미하고 노출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점 마음을 열고 덜 참여하고 감정적으로 더 멀어집니다. 그는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뿐 아니라 사랑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심은 폭발적인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순간들, 짧은 대화, 딴 생각, 줄어든 애정, 그리고 마치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적 거리감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마법은 어디로 간 거지? 무엇이 바뀌었을까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답은 종종 이 창 속에 숨겨져 있고 몇 번이고 놓치다가 결국 침묵 속에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매우 현실적인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 아름답고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소식은 당신이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성의 창은 당신이 친밀해질 때마다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매번 말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하며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를 있는 그대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가 항상 숨겨왔던 그의 모습을 비추는 감정의 거울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붙잡히고 싶어 하는 부분, 그가 하는 일이나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숨겨진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부분 말입니다. 열정적인 순간뿐 아니라 그 뒤따르는 침묵 속에서도 함께하는 법을 아는 여성의 존재 안에서 피어나는 보기 드문 남성적 에너지를 당신은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남자는 그 침묵을 만들어내는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충실해집니다. 그때 그는 관계 밖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섹스를 원할 때뿐만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에도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감정적 리더십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단순한 연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안식처입니다. 그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를 사로잡는 여자, 통제 없이 안전을 만들어내는 여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여자, 노력이 아닌 조율을 통해. 그렇다면 그와 함께 이 창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순간을 뒤로 하고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마치 몇 마디 간단한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성적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평온함이 너무 좋아. 또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안전해.
심지어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 같은 말들 말이죠. 이런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텟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그의 뇌에 열려 있어도 괜찮아. 유대감을 형성해도 안전해. 넌 충분해. 라고 말하는 감정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신경 경로를 자극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섹스가 단순히 절정이 아닌 친밀함의 이야기. 당신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돌아오는 집과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그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쩌지? 또는 그가 여전히 멀어지면 어쩌지? 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는 존재감과 인내심, 그리고 깊이 조율된 여성만이 가진 미묘한 감각적 힘으로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자신의 몸과 신경계, 그리고 당신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는 이유도 모른 채 천천히, 꾸준히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남성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연결에 적합할 수 있지만 그 연결을 완전히 열어주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전이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통해 당신은 그의 마음뿐 아니라 둘 다 이전에 완전히 알지 못했던 사랑의 한 면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섹스 후의 정서적 친밀함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으로 가는 관문, 더 깊은 신뢰, 더 잦은 친밀함, 갈등 감소와 더 많은 소통,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강화되는 사랑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일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남자가 정서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관대해지고 더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관심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기꺼이 관심을 줍니다. 죄책감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보호하고 싶은 욕망, 보여주고 싶은 욕망,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친밀함 이후 당신이 차지하는 공간, 취약성의 창, 연결로 향하는 그 성스럽고 조용한 초대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의 관계나 과거 경험들이 새롭게 명확해지기 시작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마음껏 표현하세요. 감정적인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겉모습 그 이상의 존재이며 행동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런 여성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남자가 가장 솔직한 순간에 그를 만나 오래 지속되는 유대감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여성이라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욕구에 반응하는 정확한 방법과 그가 절대 잊지 못할 여성으로 만들어줄 3가지 간단한 기술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가 말하지 않고도 그가 몰래 갈구하는 것을 주는 방법. 이제 섹스 후 남자의 마음과 정신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어떻게 그 보기 드문 섬세한 감정적 개방 상태에 들어가는지, 그의 생물학적 특성이 어떻게 연결을 요구하는지, 그의 취약한 순간이 어떻게 깊은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이해했으니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강요하거나 압박감이나 노출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부드럽게 환영받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을 체화하는 것이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여성은 남자의 감정적 취약성을 통해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매력을 느끼고 흥미진진한 관계를 유지하고 케미를 형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더 깊고 풍부한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침묵을 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을 무심함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것을 그의 잠재의식적인 연결의 초대로 받아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대지만 그의 몸과 숨결, 그리고 존재가 친밀함의 순간마다 조용히 속삭이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적절한 에너지로 반응할 때 침범하지 않고 초대하며 요구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에너지로 반응할 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원초적인 무언가, 신성한 무언가,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데 그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심오합니다. 신경과학과 관계심리학이 뒷받침하는 세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사랑에 대한 감정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일종의 친밀감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는 10분 규칙입니다. 이는 거창한 몸짓이나 격렬한 포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까이 지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후 10분 동안 가볍게 피부를 맞대고 손가락을 얽고 다리를 맞대고 손바닥을 가슴에 살짝 얹는 것만으로도 남성의 옥시토신 수치가 최대 3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신경학적 변화입니다. 이 작은 친밀함이 그의 신경계에 너는 안전해, 너는 소중해, 너는 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뇌의 신체적 해방과 정서적 안전, 쾌락과 존재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의 남성적 껍질이 녹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껍질을 뜯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우리가 감사의 속삭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 유대감에 직접 말하는 기술입니다. 행동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감정의 말입니다. 2022년 성행동기록보관소의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후 특정한 정서적 확인을 받은 남성은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투자가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고요? 잘 고른 그 몇 마디의 단어가 그의 내면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묘함입니다. 당신은 그를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을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의 감정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말로 그 연결고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게 너무 좋아. 또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좋아. 또는 당신은 나를 정말 안전하게 느끼게 해줘. 처럼 간단하면서도 강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당신의 감정을 긍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마치 감정의 탓처럼 그의 잠재의식에 박혀 그가 뭔가 깊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면뿐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도요. 그리고 남자들은 겉으로 드러내든 아니든 그런 피드백을 갈구합니다. 박수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적 감사를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에게 그런 감사를 줄 때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마음에 말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당신은 그가 강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 그가 안고 또 안겨질 수 있는 공간, 그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모든 것을 내뱉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감정적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시그니처 리추얼입니다. 이는 단순한 순간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경험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섹스 후 함께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료를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의 손가락이 그의 피부에 나른한 모양을 그리는 동안 조용히 누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함께 틀어주는 노래일 수도 있고 항상 하는 가벼운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의미를 담은 반복입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정적 정박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을 경험과 연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그 경험이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반복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친밀감 이후에 항상 이어지는 리추얼을 만들면 그의 뇌는 단순한 행위뿐만 아니라 당신과 더 깊은 소속감을 느끼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리추얼은 단순한 습관 그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상징이 되고 이것이 사랑이며 이것이 안전이며 이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무의식적인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굳이 정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질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것이면 됩니다. 10분 규칙, 감사 속삭임, 그리고 시그니처 리추얼, 이 세 가지 기법을 함께 사용하면 당신은 다른 여성들은 거의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친밀감에 대한 경험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뇌와 가슴에 당신과 그를 너무나 깊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연결하는 다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입니다. 그것은 여성적 통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여성이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 상태, 과거, 경험 수준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완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감을 구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말했거나 당신이 밀어붙이거나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에게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온 몸, 온 마음, 온 영혼의 연결은 침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실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당신은 그저 그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자에 머무르는 것을 멈추고 그가 선택하는 여자, 그가 조용한 순간에 생각하는 여자, 그가 떠나 있을 때 그리워하는 여자,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만나는 여자가 됩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순간 이후 당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자,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친밀함 이후의 공간에서 남자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요? 그가 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더 신성해지고 조금 더 의미를 갖도록 마지막으로 허락한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에너지, 따뜻함, 차분함, 조용한 자신감으로 넌 나를 위해 공연할 필요 없어. 넌 그냥 있으면 돼 라고 말한 건 언제였나요? 그에게 부담이나 의도 없이 계속해서 그런 감정을 줄 때 당신은 그가 단순히 욕망 때문이 아니라 헌신으로 돌아오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당신을 더듬는 방식, 당신을 다르게 보는 방식,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더욱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단지 쾌락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위해 그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함께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순수하고 아름답고 복잡한 진실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밀함, 그런 감정적 토대는 어떤 게임이나 추격, 표면적인 유혹보다 더 황홀합니다. 그것은 흔치 않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맛보면 남자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를 흥분시키는 여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를 자신에게로 이끄는 여성, 최고의 자기 자신, 강하지만 단단하지 않고 열려있지만 약하지 않은 모습,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여성과 함께할 때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느낀다면 이미 당신에게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미 깊이 공감하는 법, 위축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법, 그리고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어 그를 이끌어가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러한 기법들은 단순한 대본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적으로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매력적인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경청하고 느끼고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초대장입니다. 단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화 속에서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더 많이 줄수록 그는 벽 없이 더 많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감을 더 많이 드러낼수록 그는 더 헌신적으로 다가옵니다. 친밀함 이후의 공간에서 그를 더 많이 만날수록 그는 당신을 그의 세상에서 감정적인 중심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필요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체할 수 없는 감정의 융합의 힘입니다. 남자가 더 이상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쫓는 것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지쳐서도 안주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만족스러운 감정적으로 충만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감정의 융합, 육체적 친밀함과 감정적 안정감이 드물고 강력하게 결합된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즐거움이나 사랑이 아닌 집과 같은 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의 내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관심이 좁아지고 당신을 둘러싼 감정의 폭이 좁아집니다. 당신은 그의 파트너 그 이상이 됩니다. 끊임없이 그를 1000가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세상 속에 탓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융합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이 튀는 것도 화학 반응도 아닙니다. 그것은 친밀함 이후 그의 마음이 가장 열리고 그의 마음이 가장 부드러워지며 그의 뇌가 평생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순간에 당신이 보여주는 작고 꾸준한 방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신경과학에서 짝짓기 강화라고 부르는 이 감정은 관계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헌신의 기초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당신을 육체적 만족감과 감정적 깊이 모두와 연결하기 시작하면 그 각인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뇌는 그 경험을 단순히 좋은 섹스가 아닌 완전한 연결로 분류합니다. 공허한 만남과 얄팍한 산만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러한 연결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가 계획을 취소하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방 건너편에 있는 당신을 바라보며 온몸에 평화의 물결이 솟구치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은 그를 계속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자신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감정적 융합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성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친밀함을 시작합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의견이 충돌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더 이상 당신을 그의 정서적 안녕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의 내면적 안정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그 감정은 전부입니다. 신성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적 우선순위가 시작됩니다. 그가 당신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더 관대해지고 수용적이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그는 갈등을 더 빨리 해결하고 더 깊이 경청하고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뇌가 이제 당신을 보상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옥시토신이 급증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만족감입니다. 이것이 매력을 애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존에서 비롯된 애착이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애착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중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융합된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파트너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이야기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어떻게 판단 없이 이해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함께 했는지, 어떻게 섹스를 신성한 의식으로 바꾸는 조용한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기억은 열정적인 열정과 삶을 바꾸는 유대감을 구분합니다. 완벽함이나 그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존재, 다른 누구도 시간을 들여 노력하지 않았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조율되고 끊임없이 현재에 집중하며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해방뿐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공간을 꾸준히 유지하면 심리학자들이 감정적 교감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안정적인 애착 대상인 동시에 그의 열정적인 연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성배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가 원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안정시키고 도전하고 그를 확장시켜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랑은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처에서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열어갑니다. 이제 그는 감정적으로 안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남자들은 번창합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본 적 없는 자신의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이끌고 말이나 몸짓을 넘어선 방식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소유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치 그가 당신을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처럼 당신은 존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가 조용해졌을 때 움찔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지 못했을 때 떠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맞이한 여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모든 여성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스스로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사랑은 자신의 가치를 깊이 알고 자신을 잃지 않고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성, 존재 자체가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여성, 그리고 감정적 안정감을 발산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안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면 10배로 받게 됩니다. 항상 즉각적으로, 항상 기대하는 방식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받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남성은 자연스럽게 보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욱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더 양육적이며 더 헌신적이 됩니다. 그리고 섹스 후 그를 안는 방식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 그가 당신을 삶에서 안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시작, 추구, 불꽃, 유혹을 미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 진정한 충성심은 고요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공명의 순간에서 형성됩니다. 그저 현재에 충실할 필요 없이 부드럽게 침묵 속으로 몸을 기울일 때, 그를 바라볼 때 그가 신경계 깊숙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순간 게임은 끝나고 가면이 벗겨지며 두 사람이 진실에 뿌리 내리고 열정으로 감싸이며 논리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사로잡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여정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친밀함 뒤에 펼쳐지는 광활한 감정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아는 여성으로서 당신의 힘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마음이 이 연결에 예라고 말하도록 하세요. 그 여성이 될 준비가 되었다면 단순히 사랑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욱 고양시키는 여성이 되고 싶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신성한 친밀감 이후의 순간을 평생의 끈끈한 사랑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적, 심리적 열쇠를 제공하여 모든 것을 완벽한 순환으로 이끌어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섹스 후 가장 원하는 것이 세상이 당신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침묵도, 거리감도, 방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 감정적, 솔직함, 그리고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들, 그가 살아온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그가 썼던 가면들, 이면에는 항상 이것을 갈망했지만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몰랐던 그의 내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보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끌고,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고, 희망하고, 안전하다고 느껴놓아줄 때 마음이 누그러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표면적으로 추측하고, 과하게 생각하고, 뒤죽박죽인 신호를 해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친밀함은 침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직후의 호흡, 고요함,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떠나갈 때 당신이 머무르는 방식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침묵을 부재가 아닌 신뢰를 위한 신성한 공간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그의 미묘한 신호를 읽는 법, 연기가 아닌 존재감을 통해 그에게 다가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만났을 때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방식을 당신은 이미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당신은 강력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을 만들어낼 선택.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거울, 단순한 연인이 아닌 안식처가 될 선택. 당신은 타이밍, 도구, 그리고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친밀함을 느낀 후에 고요한 황금빛 순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기다리는 여자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그가 지금까지 맺어온 모든 관계의 메아리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그가 필요하다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성한 공간의 자각과 부드러움,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 깊이 조율된 여성만이 줄 수 있는 희귀하고 빛나는 힘으로 발을 들여놓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가 당신을 경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순간이 됩니다. 그녀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존재와 은혜, 그리고 그녀가 단순히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고요함을 통해 얻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